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세일 프라이스 한 개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처리를 했고, 이제 세일 프라이스에 했으니까 얘를 담을 수 있는 부여 객체도 만들어야 되죠. 프라이스 보세요. 프라이스 부여. 더블 클릭 여세요. 여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시면서 프라이스 부여 안에 이렇게 뭔가 돼 있으신데,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집어넣어서 쌓였는데, 여기에 그 판매가 해당되는 프라이빗으로 판매가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세일 데이터가 아니고 인티저입니다. 인티저에 해당되는 걸로 세일 프라이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개 더 넣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구스 부여에도 보세요. 구스 부여 똑같이 구스 부여 중에서 여기 고치셨죠? 프라이스 부여입니다. 고치셨죠? 이거 가져올 때 프라이스 부여도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스 부여 봅니다. 구스 부여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여시면 얘도 마찬가지 인티저에 해당되는 걸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판매가 현재 할인된 할인율 위에다가 여기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 할인가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판매가, 자 현재 판매가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얘는 이제 세일 언더바 프라이스 판매가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세일 프라이스는 그냥 가져오기만 하시면 되죠. 저장하고 가져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이 계산하는 거 지우세요. 이제 세일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겟터진 거는 지우세요. 요거는 지워서 계산 안 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계산은 이미 다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화면단에서 다 해서 집어넣어 버릴 거라서, 아시겠죠? 화면단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거라서, 얘네들은 이제 화면단에서 자바스크립트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실제 판매가가 제가 생각했던 거 판매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이제 프라이스 부여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위치상 세일 프라이스를 세일 레이트 밑으로 이렇게 위치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되시겠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일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제 담기기도 하고,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하셔야 돼요.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일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쿼리를 이제 작성하셔야 되고, 등록할 때 보세요. 구스 이제 등록할 때 이렇게 계산해서 낼 겁니다. 라이트 폼 보세요. 라이트 폼 보시고요. 됐죠? 여기에 이제 인풋 태그를 쓰실 때에 세일 레이트까지 저희가 인풋 태그 이렇게 쓰시면서 세일 레이트에 해당되는 상품 할인율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보율 태블을 쓰고 대표 이미지 쓰고 판매가 시작가 그다음 적립률 위에 배송료 바로 위에 할인율까지 써놨는데, 여기다가 인풋 태그를 한 개 더 만들어서 목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됐죠? 요거는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아니라 현재 세일 프라이스입니다. 세일 언더바 프라이스 판매가입니다. 판매가. 네임 세일 프라이스라고 써주세요. 부여 객체에다가 세일 프라이스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 받습니다. 그대로 세일 프라이스라고 써주시고요. 이건 할인율이 아니라 판매가입니다. 실제적으로 판매가 가격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얘는 쓰지 못해요. 리드 온리로 붙여주세요. 리드 온리 계산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로만 넣을 거예요. 넣을 거고, 얘는 이제 못 집어넣어요. 데이터를. 되셨죠? 네, 못 집어넣게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얘를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느냐 이런 건데, 먼저 판매가 정가를 입력하면 정가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인가가 쓰셔야 되는데, 정가를 입력하면 할인가나 판매 할인율에 따른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할인가를 집어넣으면 또 계산을 합니다. 할인율을 집어넣어도 계산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정가가 없으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시고, 얘는 이제 판매가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써서 이제 리드 온리로 붙여놔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가를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가 키인 해서 정가를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을 해서 사용하면 바로바로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벤트 처리. 키업. 이벤트 처리를 써서 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키업 이벤트 여기다 쓰겠습니다. 뭘 하냐면, 이제 할인 판매가 계산, 하는 처리를 하는 이벤트 처리를 하시고요. 예, 달러 가로열고 상단표 찍고요. 예, 샵 붙이시고요. 프라이스를 키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콤마 샵 쓰시고요. 이제 저희가 프라이스 말고 세일 디스카운트를 입력을 하고 있으면 이제 다시 계산하고요. 샵 쓰시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키업해서 쓰시면 좀 키업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지금 입력하고 있으면 계산을 계속합니다.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되었습니까? 네, 계산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이렇게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가져오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0으로 세팅하세요. 0으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고, 있으면 걔를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렛 쓰시고요. 렛 프라이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넘버 타입입니다. 프라이스 맨 처음엔 0을 집어넣겠습니다. 0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이제 불러와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레이트 이렇게. 근데 요거는 선언이죠. 변수 선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집어넣어야 될 게 이제 프라이스는 프라이스인데 세일 프라이스입니다. 판매하는 세일 프라이스 언더바 프라이스 대시했죠. 판매가 되셨나요? 네, 요거 인풋이고 얘는 이제 계산에 의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집어넣어 사용하자. 됐죠? 대시했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한번 키업할 때마다 이제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옵니다. 저희가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해당되는 거에다가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밸류 쌍따옴표 가로 열고 여기 이제 프라이스 이렇게 써주시고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세요. 점 VAL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대시했죠? 세미콜론 사용하세요. 이게 문자열 계산 안됩니다. 문자열이고 계산 안되고 이어붙이기 됩니다. 플러스 연산해서 사용하시면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 안되니까 얘 넘버 타입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비어있어요. 이게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걸 가지고 쓰시면 이제 비어있는 걸 쓰시고요. 얘는 이 타입을 찍어보시면 얘가 타입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쓰는데 이게 넘버 타입으로 맨 처음에 넘버 타입으로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쓰시는데 넘버 타입으로 가려고 쓰시면 넘버 타입으로 캐스팅하자, 형변환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형변환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프라이스 말고 디스카운트, 근데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렇게 써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얘는 디스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은 샵 디스카운트의 값을 가져오자.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디스카운트 레이트 쓰시고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값을 가져오자. 됐죠? 그럼 얘네들이 비어있으면 안되니까 디폴트 값을 전부 다 0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오시고 정가 프라이스인데 프라이스에 인풋 태그가 있습니다. 인풋 태그가 있는데 맨 처음에 밸류는 밸류 이꼬로 0 세팅하시면 숫자로 변경할 때 문제 없겠죠? 할인가도 밸류 0 사용해 주시고 인풋 태그에다가 그 다음에 할인율도 밸류 0 되시고 그 다음에 판매가도 0으로 맨 처음에 세팅한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가져오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져오면 0이 가져와집니다.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가져와지게 되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써가지고 맨 처음에 000 해서 계산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가져왔으니까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세일 프라이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세일 프라이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산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되셨나요?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디스카운트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지워야 돼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디스카운트를 지우셔야 돼요. 요런 게 좀 있습니다. 0으로 세팅해서 해라. 이런 걸 이제 한 개 여기 뒤에다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기다 만들어 드리고, 세일 프라이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if 문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if. 만약에 디스카운트가 0이 아니면, 디스카운트가 0보다 크면 0. 되시겠죠?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면 이제 디스카운트를 계산하자. 그럼 세일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빼기 하자. 빼기. 이렇게 빼기해서 세일 프라이스는 이꼬르 뭐에서 빼냐면 프라이스 빼기 디스카운트를 하자. 되시겠죠? 세미콜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만약에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0보다 크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else 붙이겠습니다. else. 그렇지 않고 else. 그 0보다 적거나 0이란 얘기죠. 0이거나 0보다 적으면 디스카운트 레이트 가지고 물어보시고요. 레이트 가지고 물어보시는데 레이트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0보다 커가지고 사용이 되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세일 프라이스를 이제 디스카운트 가지고 레이트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서 디스카운트에서 가로 열고 쓰시고 디스카운트를 계산할 때 디스카운트 프라이스에서 디스카운트 프라이스에서 이제 곱하기 디스카운트 하시고요. 언더바 레이트가 0이 아니니까 되시겠죠? 하시고 이거는 100분율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 나누기 100을 하셔야 돼요. 100을 사용하시고 됐죠? 계산된 금액에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내림 이렇게 쓰시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제이코에는 자바스크립트 10단위 내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여기 올림 있고 내림인데 플로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 되시겠죠? 그 지정 단위에서 사용되는 여기도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비슷한 이런 그 함수가 있는데 플로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드매틱스에 쉘이 있고 매드매틱스 플로가 있습니다. 플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수 내림, 저기서 음수 포함해서 정수 내림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이 있고 이제 올림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내림을 사용할 때 쉘에서 플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소점이 있는데 소점이 있습니다. 소점이 있는데 플로를 쓰면 이제 소점 이하를 다 깎아내린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깎아내려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써가지고 소점에 10단위를 할 때는 곱하기 10에다가 나누기 10 한다. 그러면은 10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10단위 소점 이하 나눈 거 쓰는데 여기 10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예. 그러면 나누기 10하고 곱하기 10하고 나누기 10 하세요. 이렇게 돼서 쓰시는데, 그 소점 이하로 만들어서 플로우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계산은 다 하고요.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드매틱스, 매스.플로어, 이렇게 쓰시라 이거죠.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썼습니다. 플로어를 만드는데, 요게 이제 그 나누기 10을 내서 나누기를 해서 플로어를 합니다. 그러면 소점 이하 한 자리가 되는데, 이제 나누기 10을 했으니까, 이게 10단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잘라내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세일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내림으로 먼저 만드시고요. 내림을 만들 때, 여기다가 나누기 10을 해서 내림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7입니다. 127. 그러면은 나누기 10을 하니까 12.7이 돼요. 그래서 7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면 이제 1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7에 7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면 빠릅니다. 프라이스에서 대입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이제 계산 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else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세일 프라이스에다가 세일 언더바 프라이스에다가 이꼬로 이제 그 프라이스를
원래 가격을 가격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세일 프라이스가 계산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고 샵 세일 프라이스 세일 언더바 프라이스에다가 점 밸류 값으로 지금 세일 프라이스 계산된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주세요. 세미콜론. 됐죠? 네.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자, 이제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새로 고침 하셔야 되죠. 지금 이제, 상품 리스트 말고 상품 등록으로 가세요. 지금 상품 리스트는 오류납니다. 현재. XML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 썼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해당되는 거, 저기 정가에 해당되는 것을 쓰겠습니다. 정가에 0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1, 판매가 1이 됐죠? 만 쓰면은 이제 판매가가 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만 만을 썼습니다. 근데 할인가가 제가 1,000원으로 써놨어요. 1,000 그러면은 9,000원으로 계산이 돼서 자동 계산이 되죠. 되셨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셔야 돼요. 정가를 써가지고 이제 내가 할인가나 할인율을 쓰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클릭해서 여기에 포커스가 들어가면 이거 0은 지우는 걸로, 만약에 0이면 0은 지우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기 0인데 클릭하면 내가 일부러 지워야 되잖아요. 일부러 지워야 되는데 0인 경우에는 지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워버리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거 커밋 시켜드리겠습니다. 커밋한 거는 writeform.jsp. 네.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10으로 나눠야 되는데, 요 계산하다 말고 여기 나누는 빼는 숫자에다가 이제 퍼센테이지 10을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계산을 다 하고, 계산을 다 하고 처리를 하자.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계산이 잘 되나 보셔야 돼요. 레이트를 했을 때 문제니까 정가가 지금 이제 10만원이다. 만원이다. 할인가는 할인율은 10%다. 됐죠? 이제 계산 잘 되고 있습니다. 0은 이제 맨 처음에 없앨걸. 없애가지고. 네. 클릭하면 0은 없애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됐죠? 가로열고 가로가가 지금 더 있어야 됩니다. 커밋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계산을 다 했으니까 이제 넘겨요. 넘기면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이제 얘를 받겠죠. 컨트롤러 쪽에서 라이트 처리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구스 부여. 가서 부여 받으시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세일 언더바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받아요. 아시겠죠? 받아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넘어가요? 그 매퍼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스 매퍼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럼 이제 라이트에서 구스덤 부스 부여 이렇게 넘겨서 처리가 되고요. 됐으면 XML 가세요. XML 라이트 한 대 가보세요. 라이트에서 1, 2, 3, 4, 5 중에서 이제 가격에 해당되는 거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가격 보세요. 가격 인서트 중에서 여기다가 여기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제적 판매단 세일 프라이스를 한 개 추가시켜 주세요. 세일 언더바 프라이스, 콤마 찍어서 추가시켜 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샵 해가지고 세일 프라이스, 여기 디스카운트 레이트, 여기 인티자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저희가 뭐 너를 집어넣든 뭐 이렇게 써서, 얘는 난너로 쓴 것 같긴 한데, 여기 세일 언더바 디스카운트, 세일 언더바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한 개 넣어주세요.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티자로 집어넣을 거다. 되시겠죠? 여기 컬럼 한 개 더 집어넣어 주시고요. 컬럼 한 개 더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 이제 DB에 한 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집어넣을 수 있고, 이제 얘를 그래요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고, 세일 프라이스를 꺼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제 세일 프라이스의 프로퍼티가 get sale price가 생겼고요. 그러면은 list.jsp에서 얘네들을 list.jsp에서 이제 판매가를 쓰실 때 밑에 판매가 출력하자라고 해서
판매가에 해당되는 거, 요 세일 프라이스가 이게 이제 컬럼 이름이 되는 거죠. DB 컬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얘는 거기 판매가에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apper.xml을 리스트 뿌릴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울 거 지우고 사용하시는데 컨트롤 G 누르기에는 이제 저희가 추가시키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 한 개 보면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눈 뚫어두더라 쳐다보면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네, 한번 쭉 해서 눈 뚫어주라 쳐다보시고요. 자, 이제 select 해가지고 가져오시는데 이제 구스 넘버, 그 넘버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그다음에 렌트, 그다음에 한 개 더 필요하죠.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판매가를 이제 가져오셔야 돼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DB에서 가져오시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sale price, sale underbar price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sale underbar price 이렇게 가져와서 쓰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 select에서 그 히트 전에 세일 프라이스를 이렇게 가져와서 쓰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져올 때 세일 프라이스를 프라이스 테이블에서 가져오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일 프라이스인데 P.P. 이렇게 써가지고 세일 프라이스에서 가져오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네,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 뒤에 뭐라고 조인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져옵니다. 썼는데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SP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SP 세일 프라이스는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시고 됐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되셨나요? 확 짧아졌죠? 아, 기분이 이제 좀 상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자, 셀렉트 할 때 세이브 레이트가 아니라 세이브 프라이스, 세일 프라이스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프라이스 테이블에 계속 있으니까 P.Sale price 이렇게 해서 맨 안에는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옛날 거냐 지난 거냐 상관없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건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가져와서 쓰자라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검색에 따라서 달라지게 만드셔야 돼요. 달라지게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페이지 오브트의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피리어드를 가지고 이게 현재 판매되는 거, 뭐 옛날 거, 그 다음에 그 예약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현재 판매되는 것만 이제 했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서치 해가지고 이제 검색하는 거 달고, n 쓰시고, 조인 조건. 조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구스 넘버하고 이제 SP 넘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우시는 거죠. n 필요 없고요. 이렇게 구스 넘버와 이렇게 P 프라이스의 구스 넘버가 같은 거, 여기 상품의 프라이스 넘버 같은 거를 가져오자라고 쓰시면 되고, 오더바이는 이제 구스 넘버 디센딩으로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where 쓰시고요. where r 넘버가 between 써서 페이지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어요. 페이지 오브젝트 점 스타트로, 페이지 오브젝트 점 엔드로 되셨죠? 두 개를 넘겼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개를 넘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토탈로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카운트에서 가져오시는데 구스에서부터 검색을 하는데 여기다가 여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 여기 구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를 쓰자라고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밑에 있는 건데, 밑에서 해당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랑 찾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P에 있는 또는 이제 구스에 있는 거나 P에 있는 거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 프라이머리 그에 해당되는 이제 구스 넘버가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 구스 넘버를 가지고 처리를 할 때에 저희가 이제 G냐 P냐 이런 게 필요하세요. 아시겠죠? G냐 P냐 이런 게 필요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조건을 사용하실 때 여기다 조건을 쓸 때 얘 P에 있는 거 또는 G에 있는 거 이렇게 다 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getTotal로 한 개 써주시고요. 카운트 쓴데 별표에 해당되는 거 쓰시고 여기다가 G라고 한 개 달아주세요. G. 얘는 G에 해당되는 G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스에는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써서 하시면 이제 얘는 G점 이렇게 통일성 있게 위에 거를 리스트 가져올 때 G점, P점 쓰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G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돼서 구스에 있는 카운트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십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제 요거 카운트 가져오실 때도 이제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여기 외 문장에다가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 서치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가격까지 써야 한다. 그러면 콤마 이 프라이스도 여기다
콤마 프라이스 이렇게 되고 프라이스도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P 이렇게 써서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걸 넣어주셔야 되고 됐죠. 조인 시켜줘야 됩니다. 조인 이렇게 쓰시고 일반 조건 and 조인 조건 이렇게 쓰시면 여기 조인 조건 이렇게 쓰시고 and 조인 조건을 사용합니다. 그 구스의 프라이머리 여기는 구스 넘버 G의 구스에 있는 구스 넘버 언더바 넘버와 같아야 한다. 이제 P에 있는 구스 넘버는 같아야 한다. 구스 넘버가 같은 거를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세 가지고 오시라.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오시는 걸로 이제 쓰시면 되고 지금 이제 프라이스는 여러 개가 달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카운트를 셀 때는 구스에 해당되는 것만 세 가지고 가져와서 되는데 나중에 가격에 대한 조건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되었죠? 네. 이제 검색가 들어가겠습니다. 검색. 서치를 가져오시고요. 만약에 서치가 존재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서치 부유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서치 부유가 존재한다면 컨트롤 키 여기 지금 여기 게터 2일 객체에 붙어서 서치 이그지스트가 썼는데 이게 이제 2일 객체에 사용되는 거죠. 2일 객체에 사용되는 거라서 이제 서치 부유 구스 서치 부유인데 구스 서치 부유에 저희가 메소드를 한 개 만들었어요. 이그지스트라고 되었죠? 이그지스트라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 코드가 비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구스 네임이 비어있지 않으면, 민이 비어있지 않으면, 맥스가 비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리턴 트루고, 나머지, 이게 전부 다 비어있으면, 리턴 펄스. 아시겠죠? 요게 전부 다 한 개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리턴 펄스. 한 개라도 존재하면, 리턴 트루가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if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쓰셔야 한다. 맥스 XML 다시 오세요. 여기까지 차근차근히 잘 보고 계시죠? 이제 서치 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트 존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한 개라도 존재하면 계속 이어붙여서 사용하십니다. 하실 때 n 쓰시고요. n 여기 존재하면 n 붙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모든 분류에 해당되는 거 전부 다 쓰십니다. 그 트림을 써가지고 그 안에 트림 맨 앞에 있는 end는 제거하자. 아시겠죠? 제거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맨 앞에 중에서 저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코드,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얘기죠. 그 0은 없는 거니까, 0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0보다 크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코드 1에 해당되는 것에, 코드 1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추가시키자. 같아야 합니다. 이꼬로. 사용해서 같아야 합니다. 이꼬로 쓰시고 달러 증거를 열고 저기 카테고리 코드 1 증거를 닫고 달러가 아니라 샵이죠. 샵. 여기서 쓸 때는 샵. 그 달러는 글자 데이터를 여기다가 바꿔치기 완전 데이터를 바꿔치기해서 사용하는 거고 얘는 이제 샵을 쓰면 물음표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때 문자열을 그대로 바꿔치기가 아니라 그 달러를 쓰면 문자열을 그대로 바꿔치기라서 이제 처리되기 전에 이제 그 SQL 만들 때 얘를 이제 문자열로 바꿔치기가 되고요. 샵을 쓰면 데이터 바꿔치기입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바꿔치기. 얘를 물음표로 바꿔치기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바꿔치기 할 때 샵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샵을 써서 쓰고 있죠. 되었나요? 대분류 검색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분류 검색 추가. 검색 추가는 이제 카테고리 2가 되는 거죠. 카테고리 2가 카테고리 2. 1이 아니라 카테고리 2가 0보다 큰 경우에 카테고리 2를 추가하는데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1이 아니라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것에 맞는 거 이꼴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서 똑같습니다. 예. 앞에 있는 건 컬럼, 이거는 실질적인 데이터. 되시겠죠? 카테고리 1도 같아야 되고 카테고리 2도 같아야 되고 보통 1이 들어있어야 2가 들어가 있습니다. 1은 들어있는데 2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대분리만 써져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품명 추가. 상품명을 검색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 상품명이 뭐였죠? 예, 상품명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그 구스 언더바 네임입니다. 구스 언더바 네임으로 되어 있으시고 됐죠?
얘가 널이 아니다. 그 널이 아니도 단계 집어넣을게요. 널이 아닙니다. 널이 아니고, 그 다음에 n 사용하시고, 이거 end를 그냥 n 이렇게 썼나? 그 자바스럽게 n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구스네임에 해당되는 게 쌍따옴표 그냥. 이렇게. 구스네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이게 아니면 느낌표. 그래서 그냥 쌍따옴표. 따옴표 인용보 쓰시고, 점 다음에 투스트림에서 단계 붙여주겠습니다. 투스트림. 그 인용보 해가지고 사용하셔서 쓰실 때 투스트림에서도 한 개 붙여주라. 이렇게 문자열을 만든다. 이게 자바로 먹습니다. 자바로 먹어서 문자열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얘가 같지 않아야 돼요. 이게 같지 않으면 이제 구스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야 된다. 그래서 구스 언더바 네임에 해당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구스네임. 구스네임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포함되어 있는 거를 써자. 퍼센테이지 붙여서 포함이 되어 있는,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이렇게 쓰시는 거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최소 검색하겠습니다. 최소 검색에 여기도 널도 집어넣겠습니다. 카테고리 이꼬르 널, 그리고 n 쓰신 다음에 카테고리 이꼬르 널 n 널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꼬 느낌표 이꼬르 널이 아니어야 되고 이렇게 써서 카테고리 이꼬르 느낌표. 여기 2번도 마찬가지. 카테고리 2가 널이 아니고 n 카테고리 2가 0이 아니면 0보다 크면 이렇게. 얘가 인티저로 레퍼 클래스로 썼기 때문에 널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비워놓으면 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이 아니고 0보다 크다. 얘도 이제 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스트림 메소드에서 문자열이 그냥 쌍따옴표 찍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걸 붙이자. 얘도 이제 최소 검색하겠습니다. 최소 검색도 널이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거죠. 널이 아니고 0보다 크면 이렇게 해서 최소 검색 이렇게 쓰시고, 얘가 최소 검색은 미니멈 min 미니멈에 해당되는 게 널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이제 미니멈에 해당되는 거 가격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가격의 컬럼이 현재 세일 프라이스로 세일 언더바 프라이스로 만들어 놨어요. 프라이스. 세일 프라이스인데 여기 어디 있는 프라이스냐? 얘는 P 태그에 있는 프라이스다. 뭐 이렇게 P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굿스 아이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검색에 굿스 아이디가 없죠. 그러니까 P.S.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안 쓰시면 저희가 이제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쓰시고, 이제 얘는 그 최소니까 세일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것이 얘가 이제 더 커야 됩니다. 그거랑 같다. 미니 달러 샵 중괄호 열고 미니멈에 해당되는 것보다 이제 그거랑 같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그 최대값 검색에 해당되는 것은 if 문장 써가지고 C 데이터 붙였는데 그 크다 없다 때문에 이렇게 꺽쇠 표시 때문에 붙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 컨트롤 V 눌러서 얘가 적어야 돼요. 이제 현재 세일 프라이스가 얘가 거꾸로인가? 그 맥스인데 그 현재 값이 커야 돼요. 이거는 좀 커야 된다. 현재 입력한 값이 커야 돼요. 세일 프라이스가 맞죠? 예, 세일 프라이스가 커야 되고, 이제 미니멈보다는 얘가 세일 프라이스가 커야 되고, 그 맥시멈보다는 세일 프라이스가 작아야 되고. 아시겠죠? 거기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십니다. 저장하시면 다 된 것 같아요. 네. 가로 닫고 하고 트림 있으셔야 되고, 이거 if 문장 잘 됐나 보시고, 저는 if 문장까지만 썼습니다. 이거 오류하는데, 오류한 게 이게 지금 요거 쌍따옴표 이게 end가 오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오라클에서는 end라고 한글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예. 얘는 자바 아니라서, 예. 지금 제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예.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냥 end로 써주셔야 합니다. 자, 됐고요. 네. 자, 이제 리스트, 검색을 안 했을 때 리스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거기 쇼핑몰 해당되는 클릭하시면 존재하지 않는데요. 예, 매핑이 안 됐어요. 예, 껐다 켜야 되겠네요. 예, 언제 시작되는 거야, 이거? 다시 다 지우고, 리스타트. 자,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매핑이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매핑이 제대로 일어나고, 그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자, 매핑은 다 일어나갖고 지금 이제 오류는 없이 잘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됐고, 자, 이제 여기 구스 리스트.2 새로 고침 해서 보시면 이제 상품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오셔야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전부 다 썼는데 밑으로 내려서 의류에 해당되는 것만 검색을 눌러서 해보시면 그 코드 1 not found, 코드 1이 없다. 파라미터에 서치 부요 점인데, 아, 이게 파라밀, 서치 부요 파라밀, 아이바티스, 서치 부요 안에, 아, 바인딩. 스펠링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XML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대부분 XML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여기 JSP 쪽에서 지금 찍으라고 했으니까 많이 찍혀 있는데, 아, 지금 넘겨주기 위해서 그냥 코드 1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서치에 있는 search 부요, 부요 코드 안에 있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점 카테고리 이렇게 사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치 부요. 여기 구스네임도 마찬가지. 그냥 구스네임. 윈도 이제 서치에 있는 윈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작성해서 쓰셔야 합니다. 됐죠? 네, 저장. 그 얘는 프라이스는 별로 이렇게 그 여기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건 별로 필요 없게 생겼네요. 지금 이게 그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됐고,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이제 카테고리 한 개 넘겼습니다. 검색하라고 카테고리 의류입니다. 의류 검색해 주세요 하고 넘겼고, 새로 고침해서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 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돌겠지. 오류 났어요. 카테고리 코드 1 다시 에러 SQL에서 코드 1 not found 서치 부요에서 카테고리 코드 1 설마 예 카테고리 컨트롤 F 카테 언더바 코드 1 엔터. 네. 리프레시. 아. 파인드. 아, 위에 코드 1한 게 그냥 코드 1 썼네요. 여기 코드 1 그냥 썼죠? 얘는 코드 1 그냥 쓰는 게 맞는데. 가져오자. 검색할 때 그냥 카테고리 1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얘도 이제 서치 부요에 코드 1. 얘도 마찬가지. 카테고리 코드 2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라. 윈도 마찬가지. 예, 뒤에 윈도 마찬가지. 앞에 윈도 마찬가지. 앞에 네임도 마찬가지. 카테고리 2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것도. 예. 이렇게 써라. 맥스는 고쳐놨는데, 미니멈 고쳤고, 구스네임 고쳤고, 카테고리 2 고쳤고, 카테고리 1 고쳤고. 됐죠? 검색해가지고 사용하셔서, 이제, 이거 없는 것들은 그 리스트 뿌릴 때입니다. 리스트 뿌릴 때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안 써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써서 집어넣으세요. 자, 서버 실행되고 있고요. 예. 됐으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거 의류만 찾아라. 지금 의류만 찾았죠? 의류만 찾아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의류 말고 시멀만 펫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검색 누르시면 고양이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두 가지를 한번 하면 지금 의류인데 의류 중에서 이제 여성복 상의에 해당되는 것을 검색 눌러보면 여성복 상의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분류 선택해가지고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상품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상의라고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상의에 해당되는 것만 찾게 되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최소 가격 뭐 2만원이고 최대 가격은 10만원 내에서 검색하자. 검색 누르시면 이렇게 판매가입니다. 판매가 지금 최대 가격인데 판매 최대 가격
판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2만 원, 10만 원 사이에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해서 이제 의류 중에서 가격대를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의류 중에서만 찾는 거죠. 이렇게 되시겠죠? 예, 퍼펙트. 예, 굿.